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상교육 마멘톡 채널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초등 국영수 문해력의 저자이자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형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이어지는 초등 국어공부법이라는 주제로 초등 때 정말 중요하게 신경 쓰셔야 되는 문해력 중심으로 초등 국어공부법에 대한 말씀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초등 공부하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수능? 초등이면 좀 수능이 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직접적으로 수능 공부를 할 건 아니죠. 다만 수능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학습 역량들은 사실 초등 때 대부분이 키워진다는 사실을 아마 아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초등의 공부의 방향성은 고등까지 이어지는 방향성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초등 때는 분명히 잘했는데 왜 중학생이 되면서 그리고 또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렇게 성적이 하락하고 추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바로 초등 때 갇혀있는 공부를 하기 때문인데요. 고등 때까지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절박함이 있거나 또는 공부 정서가 안정된 아이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이제 공부해야 할 학습의 양이 폭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되죠. 이겨내기 위해서는 뭔가 진로 목표를 찾았든 아니면 정말 어떤 절박함이 있든 안정된 공부 정서를 가지고 공부 습관이 잘 세팅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 고등 때도 공부를 잘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영어, 수학 둘 중에 하나라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어, 수학 둘 중에 하나는 조금 잡혀 있어야 된다. 물론 이제 대학의 목표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영수가 둘 다 안 된 상황이면 쉽지가 않죠. 뭐 진도를 못 따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상은 여러 가지 공부 계획부터 시간부터 많이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 과목은 어느 상태여야 되느냐? 사실 환자여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은 조금 자신이 있어요. 자, 일단 그럼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영어가 환자라면 이건 약간 답이 없습니다. 환자가 뭐지? 싶으실 텐데 affective filter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감정적 여과. 다시 말하면 영어를 그냥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감정적으로 매우 싫어하는 상태인 경우에는 오히려 진도가 부족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특정 과목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공부 자체도 안 하게 되지만 공부를 하더라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과목에 대한 나쁜 감정은 대부분 초등 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 때는 진도도 중요하겠지만 그 과목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학습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정말 잘 유지하고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 세 번째입니다. 중3 때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말인즉슨 사실 초등학교 때 열심히 하지 못했더라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이제 고등학교 때 정신 차리면 안 되나? 쉽지가 않죠. 왜 중3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가는 바로 고1 내신과 연관이 있습니다. 고1 때의 내신이 입시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대입의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게 고1 내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되게 이미 고1 내신이 이제 장담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힘들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실제로 중3 때부터 정신 차려서도 입시에 성공한 제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좀 가지셔도 돼요. 초등 때는 오히려 정말 근본적인 교육 역량에 대한 신경을 쓰셔야 된다. 단순한 어떤 진도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아이의 공부 정서라던가 그런 어떤 감정들을 헤쳐서 초등 때는 잘해 보였지만 중등, 고등 올라가면서 이제 점점 내리막을 겪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아이 또는 부모님, 정말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최소한의 입시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방금 제가 좀 전에 중3 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고1 내신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입시, 예전처럼 뭐 수능만 있던 그런 시절이 아니죠. 지금은 자,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뭐 논술전형, 정시, 자, 실제 현실적인 교육 목표 안에서 대입 정말 중요할 텐데 그게 고1 내신 혹은 고2 1학기 내신에 따라서 그 이후에 학습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전형 요소라는 아이가 어느 대학에 어느 전공을 가느냐 목표에 따라서 해야 되는 공부와 할 필요가 없는 공부가 나눠지기 시작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으려면 입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중3, 고1 학부모님들이라면 정말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바로 문해력입니다. 국어 문해력이 절대적이다. 사실 앞에 1, 2, 3, 4번의 공통점은 이 5번 국어 문해력이 없는 상태라면 그걸 갖추고 있더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준비하고 왔는데 읽고 나서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귀를 쫑긋 세워 보세요. 자, 정확성과 확정성은 모든 의미 있는 과학 토론을 위한 필요 조건이며 과학에서의 발전은 상당 부분 훨씬 더 높은 정확성을 달성하는 계속 진행 중인 과정이다. 그러나 역사적 진술은 진술의 증식을 중요시하는데 이는 한 가지 진술의 정체가 아닌 훨씬 더 다양한 진술 집합의 생성에 중요성을 두는 것이다. 역사적 통찰은 이전에 선택한 것들을 지속해서 좁혀가는 것의 문제, 즉 진리의 근접함의 문제가 아니라 반대로 가능한 관점들의 폭발적 증가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전의 진술에서 무엇이 옳고 틀렸는지에 대한 신중한 분석에 의해 진리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대안적인 진술의 생성에 의해 확장성과 정확성에 대해 이전에 가진 환상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역사적 통찰의 발전은 과학에서처럼 진리에 훨씬 더 많이 근접함보다는 훨씬 더 큰 혼란을 만들어내는 과정 하고 이게 빈칸이 있습니다. 쭉 무엇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제기로 외부인에게 진정 여겨질 수도 있다. 자,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한국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렵죠. 사실 이거는 국어 지문이 아니라 작년 수능 영어 지문입니다. 34번 빈칸 추론 유형이었죠. 학부모님들 대상으로도 이렇게 강연을 온오프라인 드릴 때 최근에 이제 수능 기출이잖아요. 이걸 한 번씩 보여드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한글 지문을 보통 이제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걸 읽으시고 무슨 주제인지를 답을 한번 맞춰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대부분 못 맞추시더라고요. 네. 정말 어렵죠. 저는 분명히 한국말로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만큼이나 와닿지가 않습니다. 문해력이 초등 때부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는가, 또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단순히 국어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어뿐만이 아니에요. 수학도, 사회도, 과학도 이 국어 문해력 없이는 공부를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 5가지 중에서 마지막 5번째로 국어 문해력에 대해서 말씀 강조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예문을 보여드렸던 겁니다.